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부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네,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까지 약간 예열이고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초중고등학교 756개, 그러니까 8만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학생 비율이 49.8%로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10년 안에 가장 낮은 수치로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는 북한이 뭐 우리 한민족이다 이런 인식이 그렇게 짙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뉴스 보면 또 이제 막 무서운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는 북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낮아진 이유가 이제 저희가 2018년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제 북한하고 같이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북 지원도 했었고, 근데 좀 저희한테 더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는 게 저희는 화해를 하고 싶어 해도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 싶어 해도 어차피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퍼진 게 아닌가. 일단 젊은 세대일수록 계속 분단이 되고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회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연결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살아왔고 따로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흐름도 계속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통일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도 많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의 약간 관통하고 있는 게 뭐 딴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따로따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좀 궁금한데 앞에 그 표들을 넣어놔주셨죠? 그거를 들고 저는 중립 입장입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찬성 반대 입장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중립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저도 중립 의견입니다. 네, 보면 약간 동그라미가 더 가까운 중립이긴 한데 네. 그래서 통일해서 무조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찬성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위해서나 그리고 이 책에서 읽었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과에서 발생될 문제들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평양에 가가지고 옥류관에서 한번 냉면도 먹어보고 개마고원도 한번 가보고 백두산도 이제 중국 쪽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이런 예. 제가 죽기 전에는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서 예.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분. 네, 저도 찬성 의견인데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국가를 선택하거나 혹은 뭐 그런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닌데 본인의 선택의 자유와 상관없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조금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이 했는데 다행히 3명이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2명도 반대가 아니고 중립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각자의 생각들이 좀 조금씩 다르긴 하잖아요. 다르긴 하는데 통일이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이 되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제가 그러면 이제 제안 드릴 게 하나 있는데 토론 중에서 찬성 반대를 나눠서 이제 하는 일반적인 토론보다는 저희가 이제 다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특보님 혼자서 찬성 의견을 내는 악마의 이제 옹호적 예. 토론법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제 선한 역할을 하면서 한번 방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분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부분 처음으로 하고 경제적 부분하고 사회문화적 부분 해서 이제 경제적 측면 뭐 이 문화적 측면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정치 군사적 대결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에.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통일을 원한다 해도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방 세력과의 이제 완충지대를 원하고 있는 옛날 공산권 세력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게 매우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아무리 통일을 원해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서방 세력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한 통일은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이런 역경을 다 넘기고 이제 통일이 됐다고 해도 통일이 된 만큼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만한 게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예. 자기들 국경에다가. 그래서 더 심하게 자극받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통일된 한국에 훨씬 더 큰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통일은 기회라기보다는 저희에게 더 큰 위기를 기회보다는 위기다. 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통일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보통 통일을 하면 국방비가 절감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면은 떨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국방비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앞선 분들이 통일에 대한 국제 정세를 언급해 주셔서 저는 이번에 남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지만 과연 북한 국가 혹은 남한 국가의 정부는 그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북한을 보면 강경 도발 이런 강경 대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 실상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봤을 때도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통일이나 의제를 어떤 정치적 이슈 혹은 선거를 위한 도구 등으로만 활용하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우려가 드는 바입니다. 이제 국가를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은 군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병역제도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통일 한국의 군대는 대부분 북한 출신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남한의 군대는 북한 주민이 봤을 때 꿈의 직장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미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이 됐을 때 대다수가 북한 출신으로 구성될 통일 한국의 군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통일에 반대합니다. 다 악마가 너무 많네요. 악마가 너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선 첫째적으로 지금 남북한 간에 소모되는 힘이 너무 많아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데 일단 이것이 이제 좀 풀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한반도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더 정치적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한반도 위치가 저기 위에서 나오는 대륙 세력, 중러, 또 이쪽에서 들어오는 미일 세력, 해양 세력 마주치는 지점에 딱 한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이 한반도 통일 문제가 더 힘든데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 대륙 세력하고 대양 세력 사이에 우리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외교적인 군사적인 소모가 너무 심한데 이것도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통일에 대한 그 정치적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만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발 편하게 잘 수 있고 정말 외국에 보내야 되나? 경제적 인상 이런 부모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악마 1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악마 일입니다. 네, 통일을 하게 되려면 이제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 것 네. 같은데 그거를 갚아 나가야 되는 건 기성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기성세대가 그러한 부담을 우리 세대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와,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네, 통일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남한만큼 경제 수준이 성장을 하고 함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서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약간 긁지 않은 복권을 위해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기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이. 그래서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통일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받아봤을 때 북한은 그 화폐 체계가 2009년에 이미 화폐 개혁에 한번 크게 실패했잖아요. 예, 예. 그때 이후에 이제 북한의 화폐는 거의 가치를 상실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중국 위안화나 달러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 예. 이런 걸로 이제 장마당에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미술을 할 때 쓰는데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화폐로 합친다고 해도 이게 이미 폭락한 화폐하고 우리나라 화폐하고 합치게 되면 그 통일된 한국의 화폐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아마 되돌릴 수도 없이 큰 타격이 입지 않을까. 저는 독일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보다 앞서서 독일도 통일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통일을 한 직후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혼란을 조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렇게 몇십 년을 걸쳐서 그나마 좀 안정화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조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덧붙이자면 독일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때의 동독은 당시 공산권 내에서 나름 부유국이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반면에 지금의 북한은 굉장히 빈곤한 나라여서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통일 비용이 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해도 이걸 넘어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관통하는 워딩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다 돈 문제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일정한 혼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통일은 당위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5천 년 동안, 반만 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갈라져서 극단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분단 비용이라는 게 사실 통일 비용에 비하면 이것이 훨씬 커요. 사실 연금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골아픈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모든 것을 거의 원자재를 들어와요. 근데 북한은 자연 보고예요.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 사실은 엄청나요. 백두산 밑쪽으로 우측으로 무산광산이라고 있는데 그 매장량이 거의 호주 철강 매장량하고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자원이 들어가면 우리 기술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 지하 자원은 외국에서 안 들어와도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건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항만, 고속도로, 철도 다 다시 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만 들어갈 게 아니라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자본이 들어가고 기계 설비가 들어가고 남포항, 청진항, 흥남항, 함흥항, 나진항 다 몽땅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 엄청난 투자의 붐이 일어날 거예요. 칠보산이라고 있어요. 저기 청진 쪽에. 칠보산이 왜 칠보산인가 하면 여성이 시집가기 전에 칠보단장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산이 가을에 칠보단장을 한 것처럼 이쁘다 그래서 칠보산이에요. 이거는 북한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칠보산이야. 그리고 묘양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묘한 향기가 난다 그래서 묘양산이에요. 그리고 금강산은 말 그대로
생긴 게 다이아몬드 같다 그래서 금강산이거든. 그러니까 관광 자원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나 고속철을 타고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관광객만 흡수해도 북한 사람들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걸요. 스페인 같은 거 가장 큰 관광 대국이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많은 부분들이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처음에 투자 자금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세계의 자금이 같이 들어갈 거고 건설 붐이 일어나고 관광 붐이 일어나고 광산, 철광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그냥 덤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정말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토론할 건데 이번에는 저쪽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초중고 설문조사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막 자라나는 그런 남한의 학생들이 일단 현실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서 만약에 실제로 통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런 통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라나는 뭐 10대, 20대, 뭐 많아봐야 30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억울함 내지는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좀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마약 쪽을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어린 학생들도 마약을 막 접하고 이제 마약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편 같은 것도 그냥 도나 읍 차원에서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위약품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그걸 대체해서 쓰느라 훨씬 더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보다 훨씬 더 지금 북한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고 이거에 대한 치료 방안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를 고려 안 하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면 그 통일이 된 한국은 이제 마약으로 병든 국가가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간의 갈등인데요. 이게 거의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상태로 계속 지내왔으니 이게 갑자기 만나게 되면 지금 세대 갈등, 뭐 성별 갈등, 빈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남북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되고요. 선진화된 국가에 적응을 채 하지 못한 북한 주민에 의해서 뭐 강력 범죄라도 한번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혐오 같은 것도 순식간에 퍼지기 쉽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남북 통일의 정당성 측면에서 민족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는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저마다 다른 정의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을 보면 체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오랜 시간 동안 언어도 너무 달라졌고 최근에는 통계에서 보았듯이 북한 주민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비율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남한과 북한은 진정 한 민족이 맞는가? 그렇다면 통일을 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같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굳이 정치, 경제적 체제 통합과 같은 혼란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고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땅에서 태어난 친구들끼리 모아놔도 약자를 만들어서 학교 폭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남북한이 합쳐진다? 반에 뭐 북한 아이들이 있으면 누가 누굴 팰지 모르겠지만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사실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비슷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물리적 통일은 쉬울 수 있다. 근데 남북 간의 화학적 결합을 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제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 어느 한 고위급 대표단이 고려 호텔에 들었어요. 거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로 쭉 가시라요. 가다 뚝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뚝 떨어지라고? 고려 호텔이 38층인데 뚝 떨어지라니까 이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뚝 떨어지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놀랐는데 가니까 진짜 계단이 있더래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라는 소리를 뚝 떨어지라고 그러는구나. 이 말이 많이 달라지고 지금 평양에서 뭐 평양문화보호법 그다음에 무슨 청년 애국사상 애국 반동사상 배격법 이런 거 나왔잖아요. 말이 많이 달라졌어도 그래도 한 글자를 쓰고 한 언어를 쓰는 건 맞아요. 대체로 무슨 소리 하는지는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뭐 저도 광범위한 범위에서 말하면 이산가족이고 여기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더 나가서 뭐 좀 더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 가슴 아픔을 그 부모 지금 앉아 있는 학생들이 부모 세대가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뭐 아픔 같은 것도 없어질 거고.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쟁 공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 양심이 없는 소리고 내가 보건대는 정말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 군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의 단일한 민족으로서 한 8천만 명. 북한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출생률이 1.3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한국보다 젊어요. 한국인들의 평균 나이가 좀 젊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과도 관계를 좋게 가지려면 충분히 좋게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 나라들하고 통일된 다음에 나를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하고 학생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나름 뭐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은 좀 못했다. 이런 건 내가 좀 앞으로 좀 이 연구를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선?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제가 5명의 악마를 상대하기가 엄청 힘들었고 그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앞으로 더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통일이 주역이 될 겁니다. 통일이 주역이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서 아마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탈 거고 북한 그 아름다운 해안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서 칠보산도 구경하게 될 거고 서해안을 따라서 묘양산도 구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었던 너무 재밌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사람들 얘기구나, 나와 가까운 이야기구나 하는 게 확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더 공감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로 통일로 한 걸음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저를 군대를 가게 만든 아주 괘씸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북한에 계셨다가 남한에 넘어오신 분이신 만큼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었고 저희가 왜 약간 적이라고 생각했던 북한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북한이랑 통일 문제 같은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관련 강의도 듣고 있고요. 이런 자리가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토론하기 전에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의견을 듣고 나니까 이제 완전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성세대에서 우리 세대로 바통 터치를 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육상에서도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뛰는 에이스 주자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 세대가 바통을 넘겨받아서 통일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